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FX3 영상 매뉴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드웨어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세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이 사진 촬영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주무기는 영상 촬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관련된 기능 위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FX3는 기존 알파 시리즈와는 다른 새로운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마이 메뉴, 촬영, 노출 색상, 초점, 재생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설정까지 총 7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메뉴는 촬영 메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탭 들어가시면 1번 화질 탭 나오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시면 파일 형식이 나옵니다. 바로 코덱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우선 코덱이 뭔지 알아야겠죠. 코덱은 쉽게 말해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굳이 압축하는 이유는 적은 용량으로도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죠. FX3는 세 가지 타입의 코덱을 제공합니다. 먼저 XAVC-HS인데요. H265형 고효율 압축 코덱입니다. 이 코덱은 압축률이 크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편집 시 CPU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코덱으로 촬영하셨으면 프록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XAVC-S입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H264형 코덱인데요. 이 코덱은 적당한 압축률과 적당한 화질로 기록됩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 용도로는 이 코덱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XAVC-SI입니다. 이 코덱 역시 H264형 코덱인데요. 위에 두 코덱이 프레임을 묶어서 압축하는 롱 GOP 형식인데 반해 SI는 한 프레임씩 압축하는 인트라 압축을 사용합니다. 한 컷 한 컷 마치 사진을 찍듯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정 관용도가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프레임당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죠. 때문에 영상의 용량이 상당히 커져요. CPU 부담은 적지만 SSD 같은 저장 매체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SI 코덱의 경우 V60 카드로는 녹화가 불가능해요. V90 카드로는 4K 6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고요. 이 코덱으로 4K 120프레임을 쓰시려면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영상 설정입니다. 여기서 녹화 프레임과 초당 비트레이트, 컬러 뎁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선택했던 코덱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HS 코덱을 선택하셨다면 프레임은 24, 60, 120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초당 비트레이트와 컬러 뎁스는 여기 녹화 설정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위쪽 항목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아주지만 그만큼 용량이 커지게 돼요. 뮤직비디오나 영화 작업을 한다 하실 때는 후보정을 위해서 가장 위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강의나 예능 컨텐츠라면 본인의 제작 환경에 따라서 좀 더 가벼운 설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코덱을 선택하셨다면 프레임 속도는 24, 30, 60, 120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각 프레임에 따라 비트레이트와 컬러 뎁스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것도 제작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SI 코덱을 선택을 하셨다면 프레임은 24, 30, 60으로 초이스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트레이트와 컬러 뎁스는 가장 좋은 화질로 고정됩니다. SI 코덱을 쓰시면서 일부러 저화질을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다음은 슬로우 앤 퀵 메뉴입니다.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는 말 그대로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를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세팅입니다. 자, 동영상 설정 아래 슬로우 앤 퀵 설정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녹화 프레임 속도와 프레임 속도, 녹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녹화 프레임 속도는 기본 프레임 수를 말하는 거고요.
프레임 속도는 기본 프레임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느리게 빠르게 바꿀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녹화 프레임 속도를 30으로 두고 프레임 속도를 60으로 두시면 여기 아래쪽에 2배 슬로우 모션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찍게 되면 일반 속도보다 2배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됩니다. 자, 그럼 녹화 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두고 녹화 속도를 120으로 두면 5배 느린 슬로우 모션 장면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녹화 프레임을 30에 두고 프레임 속도를 1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 30배 퀵모션이라고 뜨죠. 이렇게 하면 바로 타임랩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 녹화 설정은 동영상 설정에서 봤던 것처럼 초당 비트레이트와 컬러 뎁스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는 기본 동영상 모드에 비해 더 좋은 화질과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슬로우 앤 퀵 모드에선 오디오가 담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보다 오디오가 필요 없는 B롤 촬영에 더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프록시 설정입니다. 이 프록시 설정은 원본 파일과는 별개로 후보종을 위한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따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록시 설정 들어가셔서 프록시 녹화 키시고요. 아래 프록시 파일 형식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코덱을 고르실 수 있어요. 내가 M1 칩이 들어간 최신형 맥북을 쓴다 하실 때는 이걸 HS265 코덱으로 두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냥 S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S 같은 경우는 프록시 녹화 파일에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S 코덱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가장 가벼운 저화질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프록시 녹화를 켜고 촬영하면 원본 파일 이외의 프록시 파일이 따로 저장돼요.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가져오시고요. 원본 파일을 프록시 파일과 연결해 줍니다. 이 연결 방법은 쓰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각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시퀀서에 파일을 올려주시고요. 프록시로 모니터링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가볍게 프록시 파일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죠. 다음은 APS-C S35 촬영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크롭용 렌즈를 끼웠을 때 슈퍼 35 센서 크기로 크롭해서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4K 해상도에선 작동하지 않고요. FHD 해상도에서만 작동됩니다. 옵션은 켬, 자동, 끔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렌즈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변환해줍니다. 다음은 렌즈 보정 메뉴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주변부 광량 보정, 색수차 보정, 왜곡 보정 이렇게 세 가지 보정 메뉴가 있는데요. 특정한 룩을 위해서 왜곡이나 비네팅을 일부러 주실 때는 이 메뉴들을 꺼두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촬영은 자동으로 두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일정 부분을 보정해줍니다. 자, 이제 미디어 탭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포맷은 SD카드나 CF카드를 초기화하는 메뉴입니다. 녹화 미디어 설정은 녹화 순위와 저장 방법, 자동 전환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녹화 미디어 우선순위는 슬롯 1, 2 중에 어느 카드부터 먼저 녹화할 건지를 정하는 메뉴고요. 두 번째 녹화 모드는 저장 방법에 대한 메뉴입니다. 여기는 총 7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은 위에서 선택했던 우선순위 카드에만 영상과 사진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동시 녹화 사진은 두 슬롯에 모두 기록되고 영상은 우선순위 카드에만 기록됩니다. 동시 녹화 영상은 마찬가지로 영상은 두 슬롯에 모두 기록되고 사진은 우선순위 카드에만 기록됩니다. 이제 얼추 눈치채셨죠? 동시 녹화 사진 영상은 사진과 영상 모두 두 슬롯에 동시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정렬 메뉴인데요. 정렬 로우 JPG는 우선순위 카드의 로우를, 다른 카드에는 JPG를 각각 따로 기록합니다. 반대로 정렬 JPG 로우는 우선순위 카드의 JPG를, 다른 카드의 로우 데이터를 기록하죠. 마지막 정렬 사진 영상 메뉴는 사진은 우선순위 카드에, 영상은 다른 카드에 각각 따로 기록하게 됩니다. 자, 녹화 미디어 자동 전환은 우선순위 카드가 꽉 찼을 경우에 다음 카드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렬 메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외주 영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데이터가 날아가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시 녹화로 두고 촬영을 하십니다. 중요한 촬영은 반드시 동시 녹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메뉴는 이미지 DB 복원입니다.
이 메뉴는 저장된 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을 시도하는 기능이에요. 물론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시도해 볼 만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미디어 전량 표시입니다. 들어가셔서 원하는 슬롯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세팅으로 몇 장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또 몇 분까지 녹화가 가능한지 잔여 촬영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자, 이제 파일 탭으로 넘어가죠. 여기에는 파일 설정 메뉴 하나뿐이네요. 파일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파일 번호 이렇게 들어가시면 연속 번호와 초기화가 있죠. 예전 바디들은 SD카드를 포맷하면 영상의 넘버가 무조건 1번부터 다시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 영상의 파일명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연속 번호 기능이 생기면서 SD카드를 포맷하더라도 연번으로 기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일련 카운터 재설정은 연속 번호로 설정을 했을 때도 강제로 번호를 리셋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파일 이름 형식입니다. 표준일 경우 기본 세팅인 C와 파일 번호로 저장되고요. 타이틀은 C 대신 원하는 이름 플러스 파일 번호로 저장됩니다. 밑에 보시면 타이틀명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이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날짜 플러스 타이틀, 반대로 타이틀 플러스 날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노출 모드를 선택하는 촬영 모드입니다. 여기 노출 모드와 SNQ 노출 모드는 노출 제어 방식을 플렉서블 노출에서 PASM 모드로 바꿔주셔야 활성화됩니다. 자, 활성화됐죠? 들어가시면 전통적인 노출 방식인 PASM 모드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SNQ 노출 모드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PASM 모드는 사진에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FX3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을 제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출 모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바로 플렉서블 노출 모드입니다. 플렉시블 노출 모드의 사용법은 1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1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 3개는 메모리 리콜 기능에 대한 메뉴인데요. 첫 번째 촬영 설정 호출은 내가 지정해둔 카메라 세팅을 불러오는 메뉴이고요. 두 번째 촬영 설정 등록은 원하는 카메라 세팅을 저장하는 메뉴입니다. 마지막 등록 호출 미디어는 내 카메라 세팅을 어느 슬롯에 저장할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럼 메모리 리콜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세팅을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이제 촬영 설정 등록으로 갑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팅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세팅까지 전부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위쪽에 1, 2, 3은 바디 내에 저장되는 세팅이고요. M1부터 M4까지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세팅입니다. 자, 이 세팅을 1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됐죠? 이제 맘 놓고 다른 세팅으로 촬영하다가 모드 버튼 눌러서 MR1을 이렇게 호출해주면 아까 세팅해둔 메뉴가 바로 올라옵니다. 사진용, 영상용 세팅이나 슬로우 모션 세팅 등을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셔터 무음 탭입니다. 들어가시면 무음 모드가 있는데요. 이걸 켜시면 셔터음이나 전자음 없이 촬영하실 수 있어요. 아래 대상 기능 설정은 오토포커스 작동 시에 나는 조리개 구동음과 우리가 카메라를 끌 때 진행되는 픽셀 매핑 기능을 셔터음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렌즈 없이 촬영 기능은 말 그대로 렌즈 분리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6번째는 오디오 녹음 탭입니다. 첫 번째 탭은 오디오 녹음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오디오 녹음 레벨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오디오 레벨 값을 조정하는 메뉴인데요. 여기 위쪽에 레벨 메타를 보시고 촬영 환경과 사용하시는 마이크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FX3와 함께 들어있는 XLR 핸들을 쓰실 때는 이 녹음 레벨은 비활성화됩니다. 이때는 핸들에 붙어있는 노브를 사용해서 인풋 레벨을 조정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오디오 출력 타이밍입니다. 이 기능은 모니터링 시 발생하는 오디오 편차를 조정하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HDMI로 연결해서 영상과 소리를 모니터링 할 때는 영상에 비해 소리가 조금 밀리는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는 따로 조정 없이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메뉴고요. 아래 립싱크는 영상과 소리를 맞춰서 내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MI 슈 오디오 메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XLR 핸들이나 ECM-B1M 같은 마이크들은 이 MI 슈 단자를 통해서 디지털 오디오 전송이 가능하죠. 여기서 사운드의 샘플레이트와 비트레이트, 채널 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XLR 핸들의 경우 48kHz 24비트로 총 4채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디오 레벨은 화면의 오디오 레벨 메타를 켜고 끌 수 있는 메뉴입니다. 8번째는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FX3에는 3가지 보정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은 일반적인 떨림 보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큰 움직임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핸들드로 고정 촬영 시의 잔떨림은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모드입니다. 표준 모드에 비해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핸들드로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액티브 모드에서는 1.1배 크롭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이로 데이터를 활용한 카탈리스트 보정입니다. 이 자이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테디샷 기능은 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정 기능을 끄게 되면 카메라가 알아서 자이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데요. 촬영된 영상을 카탈리스트로 가져와서 후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보정법이 아주 간단해요. 바디에서 보정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무빙 촬영은 이 카탈리스트를 활용해서 보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카탈리스트는 소니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줌 기능입니다. 첫 번째 줌 범위는 광학줌, 선명한 이미지 줌, 디지털 줌. 광학줌 전용은 렌즈가 가진 줌 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이고, 선명한 이미지 줌은 화질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 1.5배까지 당겨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디지털 줌은 최대 4배까지 확대가 가능한데요. 1.5배가 넘어가면 화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선명한 이미지 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줌 속도에 관한 메뉴입니다. FX3의 줌 레버는 당기는 정도에 따라 2가지 속도로 쓰실 수 있는데요. 살짝 당기면 천천히, 세게 당기면 빠르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10번째 메뉴인데요. 촬영 화면과 마커에 대한 메뉴입니다. 보시면 먼저 격자선 표시 나오죠? 격자선 설정 가시면 여기서 3분할 격자, 사각 격자, 대각 플러스 사각 격자. 그리고 아래 녹화 중 강조 표시. 이거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가끔 실컷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이제 끌라고 레코딩 버튼을 탁 껐는데 하면서 녹화 시작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고생고생해서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가 멈춰있던 거죠. 이럴 때 완전 멘탈 나가죠. 이때 이런 강조 표시가 있으면 현재 녹화 중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마커 표시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커 전체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센터 마커는 중앙에 십자선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화면비 마커는 여러가지 비율로 화면비를 표시해주는 마커를 제공합니다. 우리들이 영화에서 보는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쓰겠다 하시면은 2.35 대 1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안전 영역은 80%, 90% 이렇게 2가지로 안전 영역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가이드 프레임은 3분할 선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격자선과 마커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커를 켜게 되면 격자선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또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면 격자선은 꺼지지만 마커는 유지가 됩니다. 외장 모니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격자선보다는 마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Oh, baby, love me like you did last night. I wanna hold you till the morning comes. 자, 다소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FX3 영상 매뉴얼 2부 촬영 메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출 색상과 초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 4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부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Screaming out for you. I want you here with me so that